이슈 인터뷰,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성함이 호사카 유지셔서 예. 네네. 국적이 어디실까요? 국적은 한국입니다. 예, 현재는 그러시군요. 네.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일본에서 태어났고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는 37년 정도가 됐고 예.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국적으로 옮겼습니다. 예. 이름만 일본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제가 독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 일본 이름을 갖고 독도는 한국 연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네. 은퇴할 때까지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23일에 열리는데요. 교수님과 인터뷰를 오늘 일부러 좀 했습니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광복절과 일본 패전을 직후에 열려서 시기적인 상징성이 갖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산진적으로 보면 과거하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 요새 미국하고의 관계, 특히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을 볼 때 미국도 일본도 일단 미국 쪽의 통상 압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면에서 특히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 관계자들은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말로는 주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항해야 된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미래와 과거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시바 총리는 8월 15일에 일본에서 있었던 전전 주도식 그때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3년 만에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내용이었고 네. 같은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가 과거를 반성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일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을 미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는 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양국 관계가 어떤 협력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그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네, 그러나 아무래도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부분을 협력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관리해야 되고요. 군사적인 부분은 일본의 이시바 정권이라고 해도 바이든 정권 때 한미일 건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이 일본의 이시바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하면 중국에 대한 강경 차세를 한국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반도의 병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 그러나 일본은 미국은 조금 달라졌지만 현재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에 대항한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하고 미국의 그러한 경제적인 그 돈상적인 경쟁 관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있는 경제적인 완충지대로 말할 수가 있는 한국하고 일본은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지대에 그러한 힘을 좀 키워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군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군사하고 경제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사실 투트럭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하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AI라든가 한국이 많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일본 경제계 사람들은 오를 말해도 한국에 와가지고 서로 아주 강하게 협력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일본이 더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것은 우리도 한국도 얻을 것이 많으니까 경제, 기술적인 부분은 협력으로 강화하고 문화적인 부분도 인적 교류도 서로 협력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병화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한미일 공조 구도 속에서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있다라는 것은 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예, 일본은 1월부터 특사를 미국에 9번이나 보내면서도 한국만큼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시바 총리로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한국 쪽에서도 역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시바 총리로부터 많이 들을 수가 있는 서로가 더 궁금해하는 부분을 교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시바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 기조 강화를 네. 꾀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특히 자민당 안에서는 빨리 사임해 달라라는 그러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미원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일본 내만 보면 이시바 총리는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49% 정도 여론조사로 되어 있고 이시바가 그만둬야 된다가 40% 정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민당 지지층만 보면 또 69%가 이시바는 그만두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잘하면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뭔가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면 이시바 촌리의 또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촌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한국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러한 그 위기에 있는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농산물을 지금까지는 수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예. 이거 수입을 한국 쪽에서 재개해 달라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고이즈미라는 농수산성 장관이 2주쯤 전에 한국에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좀 금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서로 입장 차이가 그렇죠. 좀 있으니까요. 예. 최근에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가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죠. 근데 이럴 때 맞습니다. 한국이 합류를 하게 되면 양국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예, 사실 이것도 5월 말에 있었던 한일 경제 관계자들의 고위급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CPTPP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원래 미국이 들어가는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요르 2개 국가,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마레이시아, 칠레, 영루까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곳은 세계적인 GDP의 14%나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이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 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통상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FTA라는 말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곳은 다극적 FTA 제재입니다. 예. 여기에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 일본은 반대하고 있었는데 5월 말에 회의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바로하게 일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이 들어가면 또 굉장히 큰 그러한 경제 자유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이재명 이시바 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논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통상 압박 속에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경제 질서의 새로운 균형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그러한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CPTPP에는 중국도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물론 중국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까지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된 그러한 굉장히 큰 자유무역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이거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예. 사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한 이것은 또 하나의 요르 2개
아메리카의 외교적인 압박으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물론 한미 관계, 미일 관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사실 일본도 지금 한국도 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네. 모색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한국의 3국의 FTA도 사실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렇군요. 네. 예. 역사 문제에서 바라보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좀 많아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이지만 그래도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시바 총리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번 회담에서 역사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냉정하게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시바 총리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서 볼 때 과거에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이러한 부분에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물론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용서해줄 때까지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 차치를 감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볼 때 아마도 일본 내 특히 자민당 내 극우파들도 있어서 굉장히 이시바 총리에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이시바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내 극우파들은 과거 일본의 그러한 침략 사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침략 사실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 사상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존재에 대한 반성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의 그러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말이 나오더라도 애매한 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자민당의 극우파도 일단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양국의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후세대와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역사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요? 가장 우리의 아주 이상적인 내용을 하면 역사 문제 해결하고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 구축 이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원래는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제한적으로 간다. 이게 한국도 일본도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부분이 빠진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집권하면서 사라져서 그냥 미래 제한적 이거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과거로 직시하고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일본이 또 아베 전 총리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지금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국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려는 한국에서 충분히 우리 정권은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하고의 그러나 외교적인 그 합의 사항은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요, 위안부 합의라고 해도 그 위안부 합의 자체를 일본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산조를 주는 말이라든가, 그에 일본의 촌이라든가 책임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해왔습니다. 이거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오히려 일본이 위반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일 위안부 합의만 지켜나가면서도 일본의 위반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고려하면서 지적할 수가 있고요. 제3자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변제는 사실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고의 관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합의대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제한 쪽,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또 미래 제한 쪽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나 미래 제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자유무역 시대를 더 활성화시키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굉장히 복잡한 흐름 속에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한국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또 가능하면 군사적으로도 완충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한국이 잘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이시바 총리가 계속 조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시바 총리가 바뀌어가지고요. 9월이나 10월에 일본에 또 극우 총리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관심 분야가 독도인가요? 독도 그리고 뉴라이트 문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